네, 좋아요. 5번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갈게요. 이건 뭐 가벼운 문제 4개를 연결시킨 거고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거. 첫 번째 식을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불렀죠? 교대식. 몇 차 교대식이 좀 이해가? 3차 교대식. 3차 교대식이면 고민도 하지 말고 A-B, B-C, C-A는 0이다. 다시 말해서 얘는 A랑 B랑 같거나 B랑 C랑 같거나 C랑 A랑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렇죠? 마지막에 이 친구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지. 얘를 만족하게 됐을 때 세수의 합이 0이던가 아니면 세수가 모두 다 뭐하거나 같거나.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뭐예요? 정삼각형이다. 정답은 기억과 이것을 뺀 기억과 리을을 뺀 2번 아니면 3번이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니은만 판단하면 되니까요. 니은만 해보시면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자, 6번은 비교적 나는 가볍다고 느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항도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았고요. 8번 문항도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수락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 문제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한 문제에 불량라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C로 가볼게요. 이야, 스텝 C 1번부터 차분하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얘를 잘라서 가자. 자, 1번은 선생님이 제목을 이제 오메가에 대한 이해 또는 식 정리하는 능력으로 잡았어요. 오메가는 이제 기억이 날까요? 세제곱했을 때 뭐 1이 되는 수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런 인수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 x세제곱에 플러스 1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해석하기가 이제 오메가인데 얘들 오메가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심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처음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것도 네, 한두 번 선생님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볼게요. 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했더라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식 fx를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뭔가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fx를 누구로 나눴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뭔가가 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를 R1x라고 하고요. f의 x의 제곱에 플러스 1을 누구로 나눴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는 R2라고 합니다. 둘 다 1차식이겠죠. 그때 R1x 마이너스 R2x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오메가에 관련된 아이들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나 x세제곱이 1이나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는 항등식을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그냥 오메가를 대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메가를 대입해버려요. 그리고 복소수의 상등 조건으로 처리할 거야. 다음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 자, 보통 오메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x의 세제곱은 1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x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다 했으니까요. 얘에 대해서 한 번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A로 할 수 있는 거 오메가를 만약에 찾아내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요게 될 것이고, 그럼 얘의 해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x가 마이너스 1인 것이 해이거나 아니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쪽의 해는 이제 허수가 나온단 말이죠. 근해 공식으로 직접 그 해를 찾아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은요 3i 이렇게 허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허수들 중에서 하나를 오메가라고 하는 거죠.
이 값을 우리는 뭐 오메가가 상수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인데 바로 요놈의 해를 말하는 거고요. 이 해의 성질 첫 번째, 일단 근으로서의 성질이 있습니다. 오메가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두 번째, 이 2차 방정식의 해도 오메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으로서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의 성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과 계수 관계를 얻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근의 합. 이것의 두근이야. 근과 계수 관계.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1이고요.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1이에요. 이거 이해되니? 다시 한번.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이 1.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근의 곱은 1. 이 성질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됐니? 세 번째, 역수에 대한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분의 1은 뭐냐? 오메가분의 1은 요놈으로 보시니까 오메가. 여기에서 오메가분의 1을 얻어낼 수 있어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분의 1이 얼마입니까? 오메가 바예요. 오메가분의 1은 또 어디서 얻어낼 수 있냐면 여기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취하시면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역수가 나왔을 때 걔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는 이야기이고요. 오메가 바가 나왔을 때에도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됐니?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죠. 오메가의 제곱을 오메가 마이너스 1 차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뭐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게요. 2차를 1차로 차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직접 매번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매번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번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건 나중에 하도 많이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저절로 기억이 되더라 라는 것 정도이지 절대로 의식적으로 외우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변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거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뭘 대입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숫자나 대입할 수 있는데 심지어 허수까지도 대입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얘를 0이 되게 만드는 숫자를 대입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되겠지만 그걸 얻어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메가를 대입합니다. 여기에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 a 오메가 f 오메가를 안 썼잖아. f의 오메가는 3 오메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오메가의 플러스 1. 네, 근데 얘가 0이거든요. 얘가 0이 되는 숫자를 대입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게 오메가예요. 얘가 0이에요. 그리고 나서 2차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차수를 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오메가의 제곱을 차수를 떨어뜨리면 얼마가 되냐면 아까 여기 있네요. 오메가 마이너스 1. 얘를 떨어뜨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다시 정리할게요. 3오메가에다가 마이너스 4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요.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볼 거냐면 얘는 허수, 얘는 실수 이렇게 볼 겁니다. 복소수의 상등 조건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 두 번째 식에다가도 오메가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x에다도 오메가를 대입하면은요, 여기 r1x를 1차식으로 쓰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ax 플러스 b 1차식이니까 오메가를 대입하면은요, f 오메가는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의
B 오메가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가 돼요. 여기다가 다 오메가를 대입한 겁니다. 나머지가 A 오메가 플러스 B가 돼요. 1차식이니까. 되니? 근데 여기서 오메가를 대입한 목적이 뭐였죠? 얘를 날리기 위함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F 오메가가 이거였거든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 아래쪽에서 F 오메가는 뭐였어요? A 오메가 플러스 B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복수호수의 상등 때문에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 되고 실수는 실수끼리 같아야 됩니다. A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1X가 이제 나오죠. R1X는 A가 마이너스 X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되나요? 저기 있는 나머지 하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죠? 여기에다가도 오메가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F의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C의 오메가 R2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면은 CX 플러스 D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는 C 오메가 글씨가 조금 애매하니까 다시 쓸게요. C 오메가 오메가를 대입하니까 여기는 C 오메가 플러스 D 얘가 당연하게 뭐가 되니? 0이 돼요. 이것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메가 플러스 1은요 여기 보면 알겠죠?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은 오메가입니다. 그냥 얘가 그냥 오메가예요. 그게 C 오메가 플러스 D. 아까랑 똑같네. 그러면 F 오메가가 뭐였니? F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마이너스 2였고 D니까 아까처럼 복소수의 상등 조건에 의해서 C도 마이너스 1이고 D도 얼마? 마이너스 2이다. 그러므로 R2X 완전히 같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빼니까 얼마? 0입니다. 라고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과감하게 허수를 대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더라. 아시겠어요? 네. 그냥 순수하게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푸는 방식은 선생님이 그걸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식으로 하는 것은 좀 해설지를 한번 보시고 어떻게 정리했는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늘 부족하네요. 이 친구는 말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을 보니까 3개의 곱이 나와 있고 2개씩 곱한 게 나와 있고 하나씩 더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등장인물 게다가 또 2하고 4하고 또 취적 관계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방정식으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그러니까 세 근이 A, B, C인 방정식을 전개해서 어떤 값을 대입하면 이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기대가 된다라면은 한번 식을 써보는 겁니다. x-a, x-b, x-c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의 식이 이제 여기에 있는 값이 되려면은 x에다 뭘 대입해야 되는지 고민하면 되거든요. x에다 뭘 대입하면 이 식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될까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떨까요? 2를 대입하면 그러면은 4a 더하기 b 더하기 c 부호는 반대네요. 근데 다행히 여기에 부호도 반대입니다. 만약에 고쳐진다면 마이너스 2 같은 거 대입해야 될 텐데 부호를 정리하려면 자 그리고 이게 그대로 a, b, c 나와버렸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식에다가 x에다 내가 뭘 대입했더니 2를 대입했더니 그냥 저기에는 위에 있는 식이 그대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x에다 2를 대입했더니 위에 있는 식이 그대로 등장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이제 나한테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네, 이 식을 이제 써줘야겠네요. 쓰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값이 12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 위에는 값하고 잘 살펴보시면은 부호만 반대입니다. 부호만. 이게 부호만 반대예요. 자, 위에는 식하고 순서도 바뀌었네요. 그렇죠? 순서 바뀌면서 부호가 반대예요. 이 값이 그럼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12예요. 지금 이 값이. 내가 선으로 그은 이 값이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래서 식이 진짜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E-A, E-B, E-C가 8 빼기 1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A, B, C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또 다 정수예요. 정수들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게끔 숫자를 배열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1, 1, 4 해서 이것밖에 없을 텐데요. 마이너스가 여기에 있을 때 마이너스가 1에 있을 때 마이너스가 2에 있을 때 이렇게 모아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경우를 찾으셔야 됩니다. A, B, C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세시면은 이제 24개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식을 잘 정리한 다음에 지금 하이엔드 문제에서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의 개념이 굉장히 깊이 있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개념들은 너희들이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니? 나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게. 여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갈 테니까 그걸 한번 해결해봐. 이건 풀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거 순서 바꾸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쌍이니까 1,1,2가 있고 2,1,1 있으면 다른 거예요. 순서쌍이니까. 그래서 뭐 마이너스 1이 여기 1에 붙어 있는 경우, 마이너스가 4에 붙어 있는 경우, 마이너스 1이 1에 붙어 있는 경우, 마이너스가 1에 붙어 있는 경우, 마이너스 1이 2에 붙어 있는 경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기억으로는 각각 6가지 정도씩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이건 이제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자, 또 나왔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지어주세요. 세제곱의 합이 세수의 곱의 3배와 같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던가 세수가 모두 같거나. 그래서 이거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을 다 따져서 문제를 풀어보라 이 말이에요. 세수가 모두 같을 때 구해보고 세수의 합이 0일 때 구해보고. 다시 이거는 이제 오늘 여러 번 했으니까요. 이 정도만 설명을 해도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5번 문제에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5번 문제에서는 잘 사용하진 않지만 이 인수분해 공식 또는 보기차식으로 정리해서 얘를 만드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소인수분해 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6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6번도 넘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7번도 그냥 원칙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차수가 굉장히 높아서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자가 많고 차수가 높을 때에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 차수 정리하고 식을 정리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얘도 정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피지컬적인 부분들을 요구하는 문제이지 특정한 발상들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인수분해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래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아래에 있는 식 이거는 이제 다른 교재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냐면요, 이 식이 교대식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은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 식은 교대식입니다. x하고 y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뭐가 되죠? 부호가 바뀌는 교대식이에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교대식과 대칭식을 곱하면은 이제 또 교대식이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교대식이고, 자, 몇 차 교대식입니까? 네, 교대식인데 얘는 3차예요. 3차 교대식은 진짜 꿀이거든요. 진짜 꿀입니다.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밖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상당히 복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있는 식들을 그냥 일단 한번은 보기 좋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버리면은
a-b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b-c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c-a의 c제곱 플러스 a제곱. 3차 교대식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a-b라는 인수가 있고 b-c라는 인수가 있고 c-a라는 인수가 존재하는데 누구만 몰라요? k 값만 모르는 거예요. 그 후보군이 확 줄어듭니다. 후보군이 확 줄어들어. 이렇게 되면 후보군이 누구밖에 없냐면요, 1번하고 3번밖에 없습니다. 1번하고 3번하고 차이는 자 이거야. 얘는 1번의 k 값은 얼마인지 봐볼래요? a 다음에 b 나왔어요. b 다음에 c 나왔어. c 다음에 a 나왔어.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니까 이때 k 값은 얼마인 겁니까? 1인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a 다음에 b 나왔어. b 다음에 c 나왔어. c 다음에 a 나와야 되는데 a-c니까 이때 k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k 값 구할 때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냐면 적당한 숫자 대입해서 숫자를 한번 관찰해 보기로 했고, 쌤이 생각하는 적당한 숫자는 a에다가 1, b에다가 마이너스 1, c에다가 0. 사실 0 대입하는 건 사실 조금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교대식이나 확신이 있으면은 써도 돼요. 한번 대입해봐서 확인해 볼게요. k 값까지.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0, 1, 0, 1. 그럼 얘는 2, 그리고 얘는 2, 4, 1만 4. 미안.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좌변은 2예요. 우변도 보자. 뭐라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1. 얘 얼마냐면 2. 얘는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2k죠? 두 개 서로 같아야 됩니다. k는 얼마? 1. 그래서 정답은 1번. 이해했어요? 네. 교대식이 이렇게 쉽긴 한데요. 막 많이 학교에서 활용한다는 느낌이 최근에 들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봤었고요. 넘어가 봅시다. 또 나왔네요. 또 나왔어요.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와도 계속 할게요. 또 나와도 계속. 자, 등장인물로 봤어요. 등장인물이 또 A 더하기 B 더하기 C 두 수의 곱의 합, 그 다음에 세 수의 곱이 나왔어. 근데 이번엔 곱해져 있네. 아이 꿈이. 자, 배터리의 수명이 5%가 남았네요.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기대. 세 근이 A, B, C인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했다고 생각을 해보고 뭔가 예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거 사실은 우리 이거 거의 한 세 번째야. 세 번 이상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세 근을 A, B, C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전개를 해보고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는 X세제곱에 근데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위에 있는 식을 만들려면은 아래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냐면요. 마이너스 ABC 여기 있고 요놈은 여기 있는데 X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대입해 보시면은요. 살짝만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여기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 여기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대입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와우 세제곱인데 마이너스야. 샤샥 삭제. 오, 신난다. 사라져버려. 그리고 저 식이 등장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대입하니까 좌변이 뭐가 되고 B 더하기 C, C 더하기 A, A 더하기 B, 좌변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대입하니까 우변이 이제 우투더 영투더 오래되고있구나. 위에 있는 식의 값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값이 이제 얼마이다? 60이다 라고 되는 거네요. 자연수니까 세 개의 자연수를 곱해서 60이 나오는 조합들을 찾아야 돼요. 이해했어요? 여기 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의 중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니? 아니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했니? 그 말은 이것의 답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만 찾으면 돼. 쌤, 곱해서 세수를 곱해서 60이 나온 게 너무 많아요.
적당히 너희들 느낌 가는 그 숫자를 써가지고 그 숫자 찾아버려야 돼. 세의 수를 곱해서 60. 60은 일단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4, 3 곱하기 5야. 너희들 느낌을 믿어.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으로 쪼개볼까? 60을. 세의 수의 곱으로 쪼개야 돼. 무난한 숫자 생각하면 돼. 3, 4, 5 해볼까요? 네, 그럼 3, 4, 5 해볼게요. 이렇게. 가능한지 봐야 돼. 3이 되려면 2라고 2밖에 없지 않니? 그럼 1, 2 더 넣어봐. 1, 2 넣어봐. 1, 2를 넣으면 C가 2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돼? 2. A가 2이고 B가 1. 응? 나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어... 1, 2 밖에 없죠? B가 1이고 C가 2야. A는 2. 어? 되니? 안 되죠? 안 되는데요? 다른 거 생각해야겠는데?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아, B가 2고 C가 1이면 또 돼. B가 2고 C가 1? A는 3? 야, 신기하네. 아, 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차이가 1 차이 나는 숫자면 무조건 그 가장 작은 숫자가 1인 상태로 만들어지거든요. 차이가 1 차이 나는 숫자들이 되어버리면 뭔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의 숫자를 지우고 하나를 집어넣을 때 숫자가 1 커진 거잖아요. 한 숫자가 다른 숫자에 비해서 딱 1만큼 차이 난다는 뜻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보면은 내가 C를 지우고 B를 넣었더니 1이 커졌잖아요. B가 C보다 1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숫자는 하나씩 차이 나는 숫자니까 만들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와서 살짝 그랬네. 네, 나옵니다. 얘가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네, 해보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난 안 할 거야. 됐니 이해? 네, 그래서 1, 2, 3이 정답이 되겠네요. 6. 아시겠습니까? 10번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인수분해해서 한 숫자가 1이라는 거 많이 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12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13번도 그냥 인수분해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면은 좀 심플하게 정리가 잘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될 게 얘는 지금 교대식이 아닙니다. 교대식처럼 교대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뒤가 A 플러스 B가 들어갔기 때문에 교대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놔두시고요. 네, 14번도 네,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15번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중부분에서 그러니까 스텝 B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았고요. 오히려 C로 넘어갔을 때에는 그냥 네, 할 만큼의 난이도로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19번 하나만 해보고 갈게요. 자, 19번에서는 자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교대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보시면은요. A, B, C는 F, A, B, C가 이렇게 나왔어요. 기억과 니은은 네, 기억 말고 니은부터 하겠습니다.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 F, A제곱, B제곱, C제곱을 식으로 쓰면은요. A의 제곱에 B의 6제곱에 C의 6제곱이 돼요. 근데 이거 딱 보자마자 그냥 뭐 하고 싶어져? 인수분해 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으니까 했어요. AA 쪼개고 여기는 B의 세제곱 마이너스 C의 세제곱 여기는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고 보니까 얘가 바로 F의 A, B, C이고 얘는 F의 A, B,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기억과 니은과는 별개로 디귿에서 또 새로운 것을 묻고 있거든요. 자, 이건 선생님이 처음에 교대식 정리할 때 썼던 내용인데요. 잠깐만 처음에 교대식 정리했던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너 어디다 정리했니?
여기 있네요. 4차 교대식은 반드시 3차 교대식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 수가 들어가고 나머지 1차가 대칭식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막 무조건 이렇게만 인수분해 되더라. 3차 교대식은 무조건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4차 교대식은 무조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요.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이걸 인지하고 얘를 다시 볼게요. 얘를 기급번의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A의 B세제곱 C세제곱 B의 C세제곱 A세제곱 C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되는데요. 이 친구가 교대식이에요. 그쵸? 순환되는 꼴이니까 분명히 몇 차? 4차 교대식이에요. 4차 교대식은 이미 인수분해가 된다라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요. 앞에는 K. 근데 K가 얼마인지는 관심 안 가져도 되네요.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인수로 있는지만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를 인지를 안 하고 있다라면은 직접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4차 교대식이고 얘는 인수분해가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인수가 존재합니다. 기억도 쌤이 해봤는데 참이고요. 니은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니까 얘는 정답이 5번입니다. 라고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됐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 목요일은 질문 다시 한번 말할게요. 더 풀어보고 싶은 문제들 있으면 시험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카톡방에다 올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문제들 중에서 복습 한번 해야 될 것도 줄여서 1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문제를 더 풀어보고 그 다음 뒤에 1시간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아까 단톡방에다가 공유해드린 그 문항들, 동그라미치 문항들 중에서 딱 10문제만 발췌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이해되니?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다시 절대 등급의 복소수 편을 할 건데요. 여러분 그 복소수 편은요. 복소수는 완전 체계랑 다른 이야기 할 거거든. 완전히 다른 이야기 할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소비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소수 편을 기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 문제들을 뭐 절대 등급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되는데 기본 문제를 먼저 복소수를 좀 풀어가지고 와주세요. 그래서 복소수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와야 돼요. 반드시. 복소수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연산만 뒤지기 잘하면 되거든요. 복소수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다른 일반적인 문제집 있으면은 그 일반 문제집 RPM이 됐든지 센이 됐든지 아니면 기본 뭐 개념 원리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먼저 한번 기본서를 풀어가지고 와주세요. 복소수에 대한 감을 갖고 오시라 이 말이에요. 절대 등급은 다음 주요? 절대 등급 풀어요? 아니요. 아, 쌤한테 뭔가를 배우고 나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과서에 완전히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복소수를 보는 방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보는 방법. 수를 볼 거야. 수를 보여줄 테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것을 갖고 와야 돼. 반드시 복수 공부해가지고 와야 돼. 알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는